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직접 외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의 연합뉴스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관련한 소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대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즉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은 왜 빠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레바논, 즉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이 예견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시 내각에서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전쟁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이 와중에 헤즈볼라가 다시 재차 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최대의 사상자를 당했습니다. 사상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주둔지 하나를 그대로 폭격하는가 하면 그걸 아주 고화질의 영상으로 헤즈볼라가 공개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에서도 계속 그것을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핵무기 사용 이야기가 나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과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이 속속 발표되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방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이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서방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방 각국의 결정에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6월 5일 경고했습니다. 이날 크렘린궁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그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한 서방의 조치는 그 나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서방의 주요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타국에 러시아의 장거리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 라며, 지금 서방 세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라며, 누군가 우리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러시아가 가진 핵무기는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썼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제3국 장거리 타격용 핵무기 배치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뻔했던 1962년 쿠바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중남미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러시아는 최근 수년 동안 대서양 방면에 수시로 전략폭격기를 띄우고 베네수엘라에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전개시킨 바 있었습니다. 푸틴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유럽의 정원군 파병을 위한 루트를 구축하고 프랑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핵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점점 험악해지는 유럽 정세, 도대체 어디까지 악화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초청해서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인데요. 여기에 많은 외신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 유럽 언론들 다 가고 우리 한국은 연합뉴스가 갔어요. 그래서 이 많은 언론들이 도대체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 공세를 한 끝에 이 푸틴 대통령은 우리 핵무기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핵무기 세다. 내가 핵무기 안 쓸 거라고 왜 믿냐? 나는 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이 서방 언론들이 푸틴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비난하는 쪽의 질문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관계 개선, 한국과 관계 개선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뭐라고 대답했냐? 니들 그동안
미국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안 해준 거 그거 내가 평가한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압력 넣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켜보고 있다. 관계 개선 하고 안 하고는 니들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칭찬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심해. 내가 딱 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쉐쉐하고 러시아는 눈치 보고, 이런 대한민국. 야, 이게 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 러시아에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서방 세계와 거리를 두면서 손해보는 것은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 더 접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건 또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만 보십시오. 정말 기가 찬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푸틴은 여기에서 또 미국이 서방 세계에 지금 유럽에 무기 배치하고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지금 뭐 벨라루스야 자기 뭐 위성 국가도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지금 핵 배치해 놨는데, 그 외에 62년처럼 쿠바의 핵미사일 또는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2018년 12월 10일 날 핵폭격기, 블랙잭 핵폭격기 배치한 적이 있었죠. 뭐 전개를 그때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이걸 그냥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니들 좋겠냐? 나도 안 좋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점점 이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 좌고 우면하고 있는 이 박쥐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박쥐 같은 행동을 하는 대한민국을 끼워주지 않는 이런 훈련이 진행됩니다. 보겠습니다.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태평양 전역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안트 실드 2024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인데 북한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훈련 참여조차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태평양 전역에서 태평양 함대 주관으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발리안트 실드 2024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연제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처음으로 다국적군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 다국적군은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돼 각 지역에서 미군과 합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 미군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참가시키는 일본은 4천여 명의 병력과 군함 8척, 항공기 60대, 차량 130여 대 등의 참가를 미국 측에 통보했는데요. 미국은 이번 훈련에서 일본의 최대 규모의 증원 전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훈련에 인도-퍼시픽 디플로이먼트 2024로 명명된 기동전단을 참가시키는데요. 헬기 항모 2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전단은 사실상의 미니 항모전단으로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시어도어 루즈벨트, 아메리카 전단과 함께 대규모 무력 시위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훈련을 위한 대규모 전력 기동과 항공기 이착륙, 공수부대 강화 및 상륙 훈련과 관련해 협조 공문이 발송된 지역은 5개로 도쿄, 가나가와, 야마구치, 나가사키, 미야자키가 공문 수신을 확인했고, 동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일대에서는 네메시스 전력과 일본 자위대 지대함 미사일 부대가 연합해 대함 미사일 실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이 해상, 공중, 우주, 지상, 사이버 영역을 아우르는 다영역 전투 환경에서 연합작전 능력을 통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측에 훈련 참여를 요청했다며 자위대 훈련 참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훈련은 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며 이 훈련에서 실시되는 상륙훈련이 북한을 상정해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대만에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연합군사작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면서 중국에게 아첨하고 러시아에게 칭찬을 받으며 진영에서 이탈한 나라처럼 행동하는 대한민국 정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발리안트 실드 훈련이라고 큰 훈련을
서태평양에서 하는데, 자, 여기에 일본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력을 참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즈미 상륙함, 그리고 이즈모, 카가, 이 헬기 항모, 그리고 이 이지스함들, 또 다원적 호위함들, 이렇게 해서 8척 4,000명의 병력을 참가시키는데, 이 훈련이 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마 중국, 대만 관련한 훈련 해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바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홋카이도에서 상륙 훈련을 해요. 홋카이도에서 상륙 훈련을 하는데 이 타겟이 어디냐? 당연히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상륙 훈련을 왜 한국이 안 하고 일본이 하냐? 이겁니다. 이 상륙 겸 공수 훈련을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태평양 전체를 놓고 보는 지도를 보면, 자, 그리고 일본하고는 또 호주하고는 이런 식으로, 필리핀도 이제 여기 군함 4척을 참가시켜요.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한국하고는 따로 여름 훈련이나 봄 훈련 때 이 연합 훈련 하죠. 그때 이 시나리오와 아기가 맞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반도에서 따로 연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영역 전투 환경에서 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 다영역 전투는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주고받으면서, 이 전체가 다 네트워크를 주고받으면서 모든 자산을 하나로 아울러서 전쟁을 해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 있으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을 상정한 이 훈련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작게 해서 배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개념 훈련에 완전히 한국은 배제됐다 이 말인데, 저런 식으로 중국에 쉐쉐하고 러시아에 눈치 보고 칭찬받고 싶어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 도대체 이런 한국을 미국이 또 서방 세계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못 믿겠죠. 그러니까 안 부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 문재인 정부 시대 때부터 이랬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들으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를 지지했는데 뭐야? 똑같네요. 말은 한미동맹, 그리고 일본과 협력했는데 무슨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궁금해하시는 이스라엘 중동전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있었던 전시 내각 회의에서 레바논과의 전면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각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이 보고됐는데, 이 틈을 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장병 수십여 명을 살상하는 대형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이란도 기름을 끼얹으면서 중동 정세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레바논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이는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한 파벌과 베니 간츠 무임소 장관을 중심으로 한 파벌 간의 의견 대립이 원인이라고 이스라엘 레이더가 현지 시각 6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장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과의 전면전보다 가자지구 정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간츠 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가디 아이젠코트 무임소 장관은 레바논 침공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작전 완료 시점을 6월 말로 보고, 그 전에 북부 전선을 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장관들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공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공습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상전 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허페이시에 있는 이스라엘군 주둔지에 로켓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아이언돔 발사기 한 대가 파괴되고, 막사가 드론에 피격돼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헤즈볼라는 드론으로 이스라엘 의료 요원들의 구조가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추가 드론 공격을 가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더 만드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헤즈볼라의 이 같은 도발은 이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날 오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 소장은 알레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사이드 아비아르 최고 고문의 순교 소식을 전하며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유혈 사태로 보복할 것이라는 위협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스라엘 전시내각 지도부 대부분과 헤즈볼라, 이란 모두 레바논에서의 전면전 발발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 위기, 과연 외교적 해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이 시크릿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을 때는 어젯밤 우리 시간이죠. 그때쯤 전시내각 회의를 해서 전쟁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데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하는 걸로 지금 됐어요. 아직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왜냐?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한다. 왜? 지금 가자지구 이 정리, 이거 6월 말 정도면 정리될 텐데 이거 정리하고 이 전력을 또 모아서 들어가야지. 이 양쪽에서 전쟁하는 거 이건 안 맞다. 지금 뭐 모든 정치적 책임과 비난을 네타냐후가 다 당하고 있죠. 뭐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권한과 영광도 누리지만 또 책임과 의무도 지게 되는 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뽑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고소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피해를 다 당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압력을 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하지 마라 라는 압력을 넣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정리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섰고 여기에 베니 간츠 무임소 장관이죠. 전시 내각엔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이 정파가 다르죠. 그래서 차기 총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전 국방장관이고 그리고 현 국방장관인 갈란트 또 당이 달라요. 네타냐후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전쟁 바로 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야당도 그렇고 또 정당이 다르지만 지금 연합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그냥 뭐 계속 국민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죠. 책임은 총리가 지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 헤즈볼라가 다시 한번 특대형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도발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국립공원에 산불이 옮겨 붙어서 완전히 국립공원이 초토화되고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일단 아이언돔 하나를 파괴시켰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자, 아이언돔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마도 뭔가 네트워크에 이상이 생겼든지 레이더가 파괴됐든지 어쨌든 레이더가 못 봤든지 이 소형 드론 못 볼 수도 있죠. 여기에 아이언돔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사를 때리는데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긴 저 막사 저게 그냥 때리고 들어가 버리는데 보시다시피 두 번째 나온 저 장병 또 내부에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2명이 일단 확실하게 죽었고 또 11명이 중태에 빠졌는데 그 중에 1명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어떤 그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의료진들이 들어왔겠죠. 의무부대가 들어와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그걸 또 보고 여기다가 한 방 더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조하러 온 의료부대들까지도 또 한 10여 명을 또 사상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깨끗한 화질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헤즈볼라가 직접 공개를 했어요. 이건 뭐냐? 야, 이래도 전쟁 안 할래? 자, 이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지금 헤즈볼라가 전쟁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내각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야 할 것 없이 전쟁을 요구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만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의 성향으로 봐서 그가 정말 전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 이란도 야, 니들 대형 유혈 사태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까지 뒤로 물러설지 자, 그 물러설 수 없게끔 강요하는 주변의 여건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는데 자, 5차 중동전 또는 3차 레바논전 정말 언제 개전될지 이스라엘은 군에서는 지금 뭐 한 4개 사단 딱 북쪽에 갖다 놓고 전쟁 준비 끝났다 라고 했는데 언제 들어갈지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계속 지켜보고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